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뉴스가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상당한 지금 변화가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승전 전략인데, 승전 전략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와 그 다음에 김은혜 후보 완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뛴다, 이 작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 강영석 후보가 전격적으로 김은혜 후보한테 단일화하자, 이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단일화, 하나는 완팀,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현재 경기지사 선거 이 초박빙 구도로 가고 있는데요. 이 완전히 제대로 승세를 굳힐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 관계가 이 정상으로 들어서는 그런 지금 이 초기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월 21일 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 대통령하고요, 이 정상회담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갖는 이 신기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5월 중에 이제 용산에서 있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7월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건너가서 또 이 정상회담을 한다. 이러한 구도가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서 어떤 지금 훈련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참수작전과 관련된 훈련이 미국 내 공군기지에서 있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북한의 도발, 그야말로 벼랑 끝 전략인데, 올라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계속 고단의 도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 강력한 응징, 보복 작전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5년 만에 처음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요, 원칙적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 대응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 유연성이 있는 대응 방안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대북 억지력이 행사되는 그러한 이 전략을 구상한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버킷리스트. 누구예요? 버킷리스트 하면 김정숙 여사의 해외 여행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해서 너무 놀러 다니는, 희망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다 가는 이 버킷리스트 때문에 재판까지 한 기자가 있어요. 바로 남정호 중앙일보 기자인데, 이 남정호 기자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 이 속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시키는 이런 수순으로 본 방송을 한번 진행할까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꼭 많이 SNS 통해서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이길 수 있도록 그러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제 방송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요, 제가 여러분들께, 젊은 분들에게 제 방송 구독을 권유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지금 이제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철수 후보, 김은혜 후보 본격적으로 완팀 행보를 한다. 그래서 경기 민심의 민심을 공략하는 작전에 돌입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그래서요,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약세적 우세적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뛴다. 그러면서요, 원팀 모습을 보여주면 성남 시민, 경기도민들께 긍정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이 안철수 후보 측, 그 다음에 김은혜 후보 측 모두에게서 나온 얘기들을 기사화 시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고, 완팀으로 가면은 뭐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당 대표 출신이고, 그리고 대선 후보 출신이고, 그야말로 이 중도층 지지가 많이 세고요. 그리고 전국적 인지도가 있다. 그리고 지금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는 젊다. 그 다음에 또 여성이다. 그 다음에는 윤석열 후보의 강한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굉장한 중도 확장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특히 지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인수위원장 임무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총리 제안은 아예 본인이 총리는 안 하겠다, 딱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당 갑에 출마하는 것이 원칙적인 면에서, 명문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치 지도자 중에서는요, 중도 확장성이 상당히 큰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커야 이번에 경기지사 선거에서 우리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상황적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이번 이 대선에서요. 득표차가 74표차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본다면은 성남시도 이제는 꼭 이재명 텃밭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지금 인천 계양을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 시기적으로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강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재명 낙선황과 관련해서 지몬미, 즉 이재명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정서가 있지만은 이제는 이런 정서가 상당히 약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이 완팀 선언하면서 지금 오늘부터 뛴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래서요. 오늘에는 야탑동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김은혜, 신상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남시장 출마 후보자예요. 그리고 안 후보 이렇게 해서 도시락 인사라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즐거울락.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요. 이 안철수, 그 다음에 신상진, 그 다음에 화성시장 후보 구영모 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또 가서 선거 전에 말하자면 열기를 좀 축해 올린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요. 김은혜 후보의 선거 실무팀은 지난 9일날 처음으로 만나서 이러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살살 시동을 걸어서 내일부터 완전히 속도를 내서 달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는 상황에서 이 강용석 후보가요. 우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어요. 바로 어제 SNS에 뭐라고 썼냐면요. 강용석 후보 선대위는 우파 후보 단일화에 찬성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단일화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본 입장은 강 후보가 대변하고 있는 자유우파 세력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도지사 선거에서의 지지율을 확인하겠다. 중도 하차는 단일화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 조건을 어떻게 내세웠냐면 양자 TV 토론을 3번 하자는 겁니다. 3번 한 다음에 당적을 빼버리자 이거예요. 당적 빼고 딱 한 번만 여론조사해서 거기에 승복하자는 겁니다. 그 이상 아무런 조건이 없고 또 요구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단일화 방법 외에는 개표 결과를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단일화 제안 안 받으면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이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현재까지는요 어떤 입장이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한마디로 결론 정해진 게 없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별도 입장을 낼 생각도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그러느냐? 바로 보수 단일화가 되면요. 보수 색채가 강해져 가지고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대로 이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보수 분열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신데, 자, 김은혜 후보는 지난 12일 날 CBS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경기도민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시선을 따라갈 것이다. 굉장히 원론적 입장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단일화 되는 데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정숙 여사의 피라미드 관람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맞느냐? 왜냐하면 이집트 방문할 때는 모든 국가 원수들, 이 영부인들 필수 코스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탁현민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체크해보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자세하게 싣고 있는데, 바로 이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이라는 책자의 저자 남정호 논설위원이잖아요. 중앙일보. 이분하고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와 관련해서 이 남정호 기자, 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하고요. 소송까지 걸려서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이 남정호 기자가 쓴 글 하나, 칼럼은 바로 뭐냐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딱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2019년 6월, 그러니까 거의 3년 전에 쓴 칼럼입니다. 이 칼럼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사실 아니다,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작년에 소송에서 이겼어요. 2021년도. 이게 대단한 것이죠. 김정숙 여사가 해외 놀러 다녔다.
우리가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국민 세금을 멋대로 썼다. 여기에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비판은 뭐냐? 옷까지도 특활비에서 산 거 아니냐? 그 옷 아주 비싼 옷을 사 입고 해외 자기 놀러 다녔다. 이게 우리 이 보수 국민들, 그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일관된 뷰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이러한 칼럼이 소송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게 또 하나 금년도 지난 3월 달이죠. 한 2달 전에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이런 책자를 또 썼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쓰고 이런 칼럼을 쓴 계기 이런 것들이 오늘 인터뷰에 쭉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번에 이제 책을 낸 거는 왜 책을 냈느냐? 이게 바로 탁현민이가 자극을 한 거예요. 탁현민이가. 왜냐하면 이 김정숙 여사가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이게 몰래가 방문했잖아요. 비공개로. 이게 언론에 알려지니까 탁현민이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초에요. 이집트에서는 이집껏 국빈 방문한 해외 정상들 중에 이집트 문화의 상징인 피라미드 일정을 생략한 사례가 없으니 재고를 요청했고 우리는 고민 끝에 그렇게 비공개를 전제로 여사님만 최소인으로 다녀온 것으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버킷리스트니 어쩌니 하는 야당의 무식한 논평이다. 무식한 논평. 이것이 결국은요. 이 버킷리스트의 진실이라고 하는 책자를 쓰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자를 또 쓰게 된 것은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무식한 논평이다. 무식을 탓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빈 방문 인상 중에서 빠지지 않고 다 간다. 그렇게 됐는데요. 이 남정우 기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간 것은 국빈 방문이 아니고 그냥 뭐냐면은 공식 방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빈 방문할 때 필수코스다라고 했는데 이 국빈 방문할 때도 보면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이런 사람들이 이집트 방문했지만은요 피라미드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총리는 당시 카이로의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 시진핑 주석은 룩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빈 방문 한 사람 중에는 한 사람 대통령은 다 가야 된다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방문한 것은 국빈 방문이 아니라 그냥 공식 방문이에요. 이 공식 방문하고 국빈 방문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의전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탁현민 비서관, 의전 비서관이 얼마나 무식한 건가.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말하자면 자폭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남정우 기자가 볼 때 열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책자를 써가지고 이 말하자면 문제점을 전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 김정숙 버킷리스트 이런 칼럼을 어떻게 쓰게 됐느냐? 이 쓰게 된 것은요. 어느 학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는데 이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이제 비판적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 관련 부처, 이 외교부 이런 데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너무나 늦게 이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글로 이 기사로 쓰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북유럽 3개국을 순방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을 보니까 베르겐에 간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르겐에 북유럽 3국을 갔는데 베르겐에 간다. 이거는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 워싱턴을 갔는데 바로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게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어젠다가. 예. 그 워싱턴 갔으면 뉴욕이나 이런 LA나 시카고 가서 일을 해야지 관광지 라스베가스 간다. 이거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취재를 해가지고 결국은 버킷리스트를 이 칼럼을 쓰게 됐다. 기사화가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러한 이 에피소드 비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해외 순방에 왜 문제가 있었냐? 예를 들어서 전에 여사들 노무현, 그 다음에 전임 권양숙 여사, 그 다음에 김윤홍 여사 대부분의 영부인들은 해외 나가면 도민들이라든가 대사관 직원들, 부인들 우위로 행사도 갔고 또 한글학교를 가서 격려도 해주고 이랬지 미술관, 관광명사 별로 다닌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유일하게 어마어마하게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추적해서 이 칼럼도 쓰고 또 책자도 만들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어떻게 보느냐? 아마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볼 것이고, 특히 반면에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여행을 별로 안 다녔기 때문에 별로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별로.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 코바락 컨텐츠 이 직접 비즈니스 우먼이잖아요. 전문 우먼, 프로페셔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해외도 많이 다녔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외모, 패션, 커리어 이런 면에서도 눈에 많은 띄는 사람이었다. 그동안에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이 김건희 여사 이렇게 김정숙과 같은 그런 관광성 외유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녹취록이 하나 나와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녹취록과 관련된 것은요, 특정 후보를 배제하자 이런 녹취록이 이번에 시장 이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특히 이런 특정 후보를 배제하자 이런 녹취록은 뭐 때문에 나오느냐? 민주당이 이 청년 발탁을 위해서 청년 전략 선거구를 지정했다고 해요. 이번에 한 5개 정도를 지정했는데, 그러면 이 청년을 어떻게 발탁할 것이냐 문제를 두고 이번 발탁하는 경선 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은 이제 권리당원 일반 시민 50, 50, 50, 50, 50 하는데, 이번에는요, 이 권리당원 30, 일반 시민 30, 나머지 40을 어디서 하느냐? 시민 공천 배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민 공천 배심원이 투명성, 그 다음에 공정성, 이런 면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경기도 그러니까 임종성 광주시 의뢰에 있는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요, 이 배심원제 시행을 염두에 두고서 당원들한테 전화를 돌려갖고 뭐라고 했느냐? 배심원으로 뽑힐 경우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주간조선이 입수했는데, 그래서 임종성 의원하고요, 민주당 당원 녹취록, 여기에 따르면 임종성 의원이 뭐라고 지시했냐? 너는 나중에 배심원제 시장 경선하게 되면 절대 박혜광 광주시장 예비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 지지하면 안 돼. 너는 엄연히 학생 때부터 한 건데 나하고 해야지. 배심원제로 광주도 시장 경선할 수 있어. 너희들도 등록해야 하니까 좀 철저하게 저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안민석 의원도 시민 배심원제 참여를 독려하는 공지가 또 아예 공지가 아예 올라왔어요. 공지까지 했어요. 카톡방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 시민 배심원제가, 시민 공천 배심원제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 후보들이 반발이 심하다. 즉, 또 하나는 뭐냐면 투명성과 공정성도 문제지만요,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없었느냐? 이게 시민 배심원제를 제대로 하려면 한 5달 전에 미리 공고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정말로 제대로 청년 경선 후보를 심사 발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엉뚱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 시민 배심원제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연구성도 없고, 너무나 졸속으로 한 달 전에 시민 배심원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잡음이 크다, 이런 보도가 주간조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참수작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참수작전은 한마디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 그 다음에는 핵시설 침투, 이게 참수작전 부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러한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육군의 특수임무여단이 최근에 이 침투형 수송기를 이용해서 지난 12일 날 미 공군 기지에서요, 미 특수부대 요원들하고 특수훈련을 한 것으로 지금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참수작전 이 부대 이 훈련 관련 내용을 갖다가 공개까지 하고 있어요. 한 것도 처음이고, 또 이러한 관련 내용들, 특히 특수전 침투용 이 후수송기, 이 사진을 한미 이런 수송기를 사진을 갖다가 미 공군 홈페이지에서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게 한미 정보당국의 공통된 평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인 보복, 압박, 이런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고, 그리고 5월 21일에 있게 되는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 간에
동맹 복원, 이게 얼마나 강한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어설픈 레드라인을 넘는 7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이번 이제 5월 20일 있게 되는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출처로 해가지고요,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실 한미 북토발 대응 전략 논의할 듯 동맹 정상화, 이런 기사를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관계자가 이 동아일보에 박힌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북한 도발에 대해서 양국 대응 전략 또 상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경제안보 중심으로 공급망, 신흥기술과 같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조율한다. 그리고 최소한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2년 반 또는 그 이상의 임기를 같이 하게 될 정상이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맹을 정상화하고 북한에서 나오는 정세 불안을 불식시키는 한편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기 위한 회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회담이 윤석열 정부가 계속 얘기해온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미 양국이 경제 안보를 중시한다는 기조 하에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요. 구체적인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단계다. 그리고 회담 장소에 관해서는요, 용산시대 개막 후 처음으로 맞는 공식 외빈인 만큼 의전이나 일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정상회담이나 기자회견은 모두 대통령실 청사 안에서 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국 답방과 관련해서는요, 6월에 갈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7월 답방설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대북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지원 방침을 세웠다는 것까지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이고, 실무적 차원에서 어떻게 협의하느냐, 이거는 차차 논의를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철저하게 좀 보완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당 대표 만찬 초청, 이거에 대해서 본래 16일 날 하자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거든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재차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퇴근길 보통 사람들이 가는 식당에서 김치찌개, 고기를 구워서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문은 열려있고 어떤 답이 오든 연락해주면 만날 생각이다. 그리고 어제 백화점도 가고 전통시장도 가고요, 남산 한옥마을도 방문했는데 대통령실도 전혀 몰랐고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고야 알았다. 경호위원 몇 분만 같이 가고 그 외에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을 특사 단장으로 UAE에 파견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이 직접 가야 하지만 갈 수가 없으니 측근을 보내는 형식이고, 인수위 시절부터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니 그런 뜻에서 장 의원을 특사로 보내는 게 아닌가 싶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핵심 관계자, 대충 뭐 누구인지 짐작하시겠죠?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 밝힌 얘기를 가지고 이 대북 문제, 그 다음에 한미 동맹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로 본 방송은 마치고 잠시 후에 오늘 일요일 이제 오후가 되면요,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방송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